달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막 눈도 오고요.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우리 마음속에는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얼굴 엄청 좋다. 그 푸나님을 촛불 집회에서 만났거든요. 예. 그때 너무 추워 보였어요. 근데 오늘 얼굴 좋습니다. 거기가 춥잖아요, 원래. 추웠어요. 원래 광야에 서면 추운 거요. 나 광야에 홀로 서 있다가 엄청 기분 좋은 초대장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초대장? 딴지 일보에서 그 딴개이들이 송년회 한다고 초청받았어요. 참, 열심히 밭을 갈았더니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는. 자, 마이크 좀 본인 앞에 당겨주시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건드리면 괜찮아요. 마이크를 그래요? 본인 앞으로 당겨주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나만 나타나면 거부해. 전기를 먹는 여자.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 해. 민희 121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이제 고정이 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별명을 준이? 녹두 장군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김씨잖아요. 그래서 녹두전으로. 혹시 광장시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 오늘 녹두전 먹어야겠다. 광장시장 중간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녹두전을 파는 곳이 되게 유명해요. 혹시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면 그 막걸리 한 잔에다가 오늘 같은 날 진짜 배고픈데. 방송하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녹두전에 막걸리 한 잔 했으면 딱 좋겠어요. 이렇게 해요. 미니준이. 네. 미니미니에서 미니준이. 미니준이. 아이, 좋죠. 좋습니다. 미니미니도 유치해. 아, 미니준이. 아니 근데 미니미니를 121번째 시간 동안 밀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미니미니. 적응이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네. 미니준이 1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심각한 이야기 하기 전에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하고 갈까요? 네. 바른미래당은 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보통 정치 역사에 저런 식으로 아사리판 가는 건 저는 처음 봤어. 처음 보는데 현직 원내대표를 당원권 정지를 시켜버려. 그러면은 이게 일단 두 분께 한번 여쭤봐요. 지금 손학규 대표의 그런 방식의 그 당 운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 그것만 한번 일단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맞다, 틀리다. 근데 꼭 그거로만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일단 부관 설명 이따가 들을 거고요. 틀렸죠. 틀렸다. 틀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강력한 라이벌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께서는 긴장하셔야 돼. 왜냐하면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갑자기 김종인 옹을 인터뷰했더군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비대위원장? 그분이 그 인터뷰 읽어보세요. 인터뷰 읽어보면 내용에서 안철수 엄청 비판, 유승민 엄청 비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비판은 크게 안 하지만 못 갈 거 아니에요. 민주당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제3지대 중도신당 같은 것을 만들라고 누군가 구상하는데 김종인 옹을 내세워 볼까 하는 간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꿈꾸는 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긴장하셔야 할 듯. 저는 뭐 손학규 대표 정치도 좀 굉장히 아쉬운데 요번에 징계당하셨던 분 또 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저희 거의 비슷한 수준 같아요. 이게 정말 뭐 국민들의 감성이라든가 정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정치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진짜 희화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변혁 이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창당해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그걸 또 하면서 얻을 건 다 취하고 자기들이 당을 만들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한 당에서 그렇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꼴사나운 거 아닙니까? 좀 남자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남자다운 정치, 사나이 같은 정치 이러면 떠오르는 게 저는 두 명이에요. 한 명이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한 명이 저예요. 왜?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어, 아 그리고 최재성 의원? 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결단할 때 확 결단해야지 나갈래니까 또 그 정치 교부금? 음. 그것도 좀 그렇고 막 이런 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추잡게 이게 예. 경상도 말로 추잡다 그러지.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지금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라는 직책은 당직이 아니고 국회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섭이라고 원내대표직 권한대행을 내세웠는데 워신화는 또 여기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정치들 참 지저분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민주당에서 이런 적이 있나요? 우리 김봉준 전 거의 비서관은 없죠. 예, 예. 그리고 당을 좀 잘 아세요. 예, 관심이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게 네. 제일 사실 서글픈 건데요. 음. 그런 지점을 좀 빨리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저는 이제 손학규 대표의 정치야 그동안 진짜 검증도 끝났고 이제 좀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가실 뿐인데요. 지금 변혁적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필리버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국면에 정말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국면인데 이분들은 진짜 완전히 반반 치킨이더라고요. 늘 양비론. 늘 양비론. 예. 그래서 사실은 2-3일 전후의 국면에서 제일 해악을 끼치시는 분들이 이분들 같아요. 어쩌면 실제로 지금 뭐 재밌었어요. 법안 통과 등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졌다고 해도 그럼 워신화는 중간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요 국면이 그 선거법 개정을 잘 해서 바른미래당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생산적인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도 비판하고 저기도 비판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상하면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안에서 좀 싸우다가 이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손학규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듣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선출직으로 뽑힌 최고위원들 다 징계해가지고 비주류는 한 명도 안 남는 이런 사태도 발생을 하고 원내대표까지 징계를 함으로써 이게 당인지 당나라 당이라고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화끈하긴 하대요. 네, 그렇죠. 그런 결단력 굉장히 소중하지. 이런 결단력을 정치권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문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좀 그런 결단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밀어붙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권 여당이 막 밀어붙이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지금보다 2015년 당대표 할 때 우리 지지자들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막 절규를 많이 했죠. 당대표가 좀 세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제가 이제 정무팀 활동을 하면서 가까이 지켜뵀는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크세요. 너무 크세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혼자 자택에서 소맥도 많이 드셨다고는 들었는데 이 국민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참아내시는 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술을 잘 드세요? 저는 통합할 때 새벽에까지 같이 술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이 술 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안 먹고 그러니까 저보고 한 잔 따라 놓고 고사 지내냐 이러셨으니까 문성근 선배하고 두 분이 막걸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새벽 4시인가? 그때까지 술 드시는 거 봤는데 그게 막 벌컥벌컥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즐기는 정도? 예. 그런 거 봤어요. 특전사 출신이요? 술을 또 먹으면 엄청 잘 먹어요. 이분 특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소맥이고 맥주고 뭐 종을 가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안 먹으면 또 몇 년째 안 먹고 술 그런 잘하시고. 결단력이 있죠. 우리 준이는 술을 술 잘 못 먹습니다.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식당 가면은 옛날에는 식당 가면 꼭
대낮에도 반주라도 소주가 있었어요. 지금 술들이 없더라고. 아우 저는요 어. 말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음. 제 25살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해직 선배들은 낮술이 일상화. 음. 그래서 꼭 낮에도 이렇게 뭘 시키고 나면 술을 드세요. 그럼 그때 저는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경직된 그 빵에서 갓 나온 그 활동가잖아요. 그걸 보고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지금 민중들은 이런데 지금 대낮에 낮술이라니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언론계에선 낮술이 일상화던데요. 그렇죠. 뭐 검찰 특수부가 낮술, 사건이 없으면 낮술 먹는다는 바로 그 부서잖아요. 폭탄주. 폭탄주. 저는 술이 약해서 늘 조금 아쉬웠어요. 술 세신 분들 보면은 네. 이게 대화도 오래 하고 그렇죠. 근데 한 소주 서너 잔 하면 픽 쓰러지고 이제 세 잔은 마셔요? 지금은 조금 나은데 그래서 늘 아쉬워했는데 한번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덕을 보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청와대에 들어갈 때입니다. 인사비서관 될 때 음주운전.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검증 기법이 세평 조사를 할 때 가까운 데 다니면서 술 좋아하시나요? 그분이 뭐 김봉준 씨가 술 좀 잘 드시죠? 근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술 잘 먹는다 그러면 어디서 드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검증을 해요? 네네. 되게 세게 하네요. 되게 세게 합니다. 비서관 검증.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술자리를 같이 할 기회들이 없어서 초장에 아무튼 이렇게 캐다가 끝나고. 술은 참 제가 술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과하게 먹으면 이불킥이 많아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간밤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게 독이 될 수 있구나.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찌됐건 술을 못 드시는구나. 근데 술은요 또 좀 먹어본 사람 입장에서 많이 먹으면 늘어요. 네. 그러니까 늘더라고요. 간이 알코올 분해효소를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1년 전과 1년 동안 꾸준히 마셨다면 1년 후에는 소주의 주량이 한 5배쯤 불어있을 거예요. 저는 술은 못 마셔도 술에 대해서는 좀 책을 외워가지고 술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강력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아이고 그 대나무 통에서 빚은 술을 딱 한 잔 드시고 가시는. 말만 들어도 슬프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술을 즐기시는 스타일인 것으로. 이것도 병이다. 근데 손학규 이야기하다가 지금 문 대통령으로 이렇게 갑자기 와버렸어. 너무 비교되니까. 그렇구나. 얘기를 하다 보면 손학규 대표는 술 잘 드실까요? 술 안 먹어봤어요. 아니, 이게 문제는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술자리에서 어떤 태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결정이 술 드신 것 같아서 막 지르시는 게. 자, 일단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몰락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쨌건 지금 복잡해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밤까지가 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략 그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야당들과는 어느 정도 공조가 좀 된 상태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래야겠죠. 그리고 199개를 필리버스터 거는 건 이건 전 세계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걸요. 우리가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 테러 방지법 하나 갖고 했어요. 이게 뭔 사단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언론이 이런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야당은 없었다 이렇게 쓰질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해보실까요? 그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오보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근데 그러면서 250대 50 이게 지금 연동률 40% 이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요건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민주당의 그 의원들께서 오전부터 이제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의총에서 이제 좀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행간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수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뭔가 국회가 이 엄청난 이
안건 그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국민이 빠진 건 아니냐. 정치공학으로 예, 흐른다.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걸 정쟁의 시각, 공학의 시각 이걸로 해서 뭔가 주고받고 이런 협상이 돼서도 문제고 지금은 협상조차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주라고 하는 게 저는 행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순간 이 국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라든가 선거법 이 국면이 아니라 민생 법안의 국면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생 법안들을 어떻게 여하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국면을 어떻게 넘기느냐의 결과를 가지고 선거법도 처리하고 공수처법도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경로가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런 지점이요. 저는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워낙 이상하게 현란한 언어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려 그래도 안 되는 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언론을 타고 다 나갔어요. 방송을 통해서. 이게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장면이 나가지 않았으면 또 뭐 일부 언론하고 짜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자유한국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민생에 대해서 테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규정이 돼요. 그렇죠. 예. 프레임이 딱 잡힌 프레임이 거죠. 잡혀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돼. 그러면 민생 법안 우선 처리로 민주당은 몰고 가야 되고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민생 법안에 유치원법까지 다 넣어서 그리고 어차피 그 필리버스터의 대상은 이게 이제 우리는 공수처나 선거제도 개편안인 줄 알지만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머릿속을 볼 때 유치원 3법 같아요. 나경원이 진짜 맡고 싶은 것은 유치원 3법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편안이나 이거는 다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3법은 자기 문제예요.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지지도가 엄청 높아요. 국민 지지도가. 그래서 저는 민생 법안부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원내 전략을 짤 때 정말 199개 법안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요게 이제 요번에 상정된 네네. 199개 법안입니다. 법안 요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얼추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민들이 최소 수십만입니다. 간접적으로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수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식이법만 좀 부각이 되고 유치원 3법만 부각이 돼서 그렇죠. 농민들과 어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법률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포항지진법. 예, 포항지진도 있고요. 청년기본법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이런 법률들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초창기에 자유한국당이 199개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면서 그게 다 무산이 돼버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단순한 국면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완전히 민생을 법률적으로 파탄시켜내는 자유한국당의 도발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그 이후 며칠 지나가면서 이게 약간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비론들이 이제 좀 득세를 하면서 민주당 때문에 또 국회가 안 열린다고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뭐 우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 5개를 보장해 주면은 하겠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국회 들어와서 하는 거죠. 국회법상에 보장된 거죠. 근데 이게 협상 자체가 그러니까 쟁점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주장들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좀 민주당이 좀 아주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서 그러면 민생 법안들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자. 정기국회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임시국회 쪼개서 가면 되거든요. 이런 아,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고수들이 수싸움을 해요. 그럼 고수들의 수싸움은 고수들끼리 하잖아. 그런데 요새는 수싸움이 다 보도가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싸움을 또 언론이 따라가면서 조금씩 왜곡을 하면 이게 완전히 사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거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생을 볼모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합의 사안이 민생 그다음에 비쟁점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가 합의 사안이에요. 근데 그 합의 사항을 어긴 거예요. 게다가 지금의 이 필리버스터는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냐? 우리가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 테러방지법은 패스트트랙에 테러방지법이 올려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죠.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냐? 이거부터 사실 맞아요. 그 법 정비해야지. 개웃기는 거죠. 국회 선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 정신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한 이제 필리버스터는 맞질 않은 거예요. 그건 표결하자고 원래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싸움이 언론에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가닥을 크게 안 잡으면 네. 이게 상황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은 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전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올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간에는요 묘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종의 서프라이즈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원내 그 의원들을 다 뭔가 끌고 가야 될 때는 예를 들면 앞부분에 무슨 뭐 올라가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서를 뭐 장담하기도 어렵고 그러하니 요게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자기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만 서프라이즈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경악이죠. 경악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전략 없이 이렇게 해서 주말 내내 욕 혼자 드셨잖아요. 오래 근데 사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건 욕을 그렇게 드시는데 음. 그 욕을 외면하고 한쪽에서도 칭찬하고 있더라고. 그건 이제 버려두시고요. 묘수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는 버리는데 나경원 대표한테 그렇잖아요. 100명이 모여서 99명이 욕하고 1명이 칭찬하고 1명 목소리만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코드를 맞추고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250대 50 요거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거기다 연동률 40%. 뭐 이런. 250대 50이어도 연동률 50%로 하면 그거는 비례대표가 사실상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럼 정의당이 끝까지 안 받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손해 보는 게 아마 지금 지지율 대비 이 오석수가 제일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네. 정의당은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 게 제일 손해죠. 그쵸. 사실. 그러니까 연동형이 법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 그 권력 구조를 확 바꾼 다음에 또 개정할 수 있지 않나요? 개정할 다음? 수 있죠. 개정할 수 있죠. 또 헌법도 개정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건 예산안은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 어떻게 됩니까? 난 그 예산안을 원래 12월 2일 자동 부의 아니에요. 자동 부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최종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면은 그냥 정부 원안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현재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까지만 됐답니다. 네, 이 감액 논의까지만 했고 사실은 또 이 증액 논의도 또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지금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민식이법 등을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모르고 그런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몰랐던 거야. 그게 아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 법사위 등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거기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었다더만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몰랐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애초에 걸 때는 민식이법으로 건 거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서 늦게 올라온 거죠. 늦게 올라와서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잽싸게 그 말을 바꿔 가지고 애초에 민식이법은 내가 넣지 않은 것처럼 주어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그거 봐야 되냐고.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요. 지금 이게 폭풍 전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후 통첩.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는 국회가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겠네요. 네. 어떻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아마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음.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밤까지 그 여러 가지 치열한 논의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 이제 전화로도 몇 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국회의원들한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면을 단순화하고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기다렸으면 저는 요번 그 본회의는 성격 규정을 이 199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이라든가 포항지진특별법, 청년기본법 이런 것들을 본회의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요번 본회의에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을 처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필리버스터 나온다. 저는 그건 그것대로 저는 뭐 아무튼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선거법을 먼저 올리더라도요. 이번 정기국회에선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민생법은 작살나고 그래서 그 전문 용어가 막 나옵니다.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하루짜리 계속 열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법 처리하고 공수처법 처리하고 그렇게 좀 좀 간명한 로직으로 전국을 대응을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폭풍 전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폭풍이 일어도 뭘로 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민생 법안을 특히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그에 대해서 반발할 경우 이 폭풍은 폭풍이 다른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러고 나서 선거구제 개편, 선거제도 개편안이나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또 한 번의 폭풍이 일잖아요. 그 폭풍은 그 폭풍대로 몰고 가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상황을 끝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전선이 막 섰을 때는 좌고우면하면 안 돼. 네. 그 지지층이 막 엄청 도와주고 싶어 하게끔 직진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더라도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필리버스터 하루에 지지율 2%씩 빠진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7% 빠진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그 정기국회 안건에 대표 발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본인들이 낸 거를 반대 토론을 해야 돼요. 아무리 거기서 하루 종일 근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 카메라에 보여드릴게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개정안입니다. 카메라에 잘 안 보이게. 그럼 그거 누가 했어요? 이게 아, 김태흠 앞에. 의원이 했어요.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이. 네. 근데 이게 자꾸 수정 법안입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표 발의를 해놔서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 이 반대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참 신기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이 푸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저는 첫날 저건 시작해도 2, 3일 못 버틴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또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파병한 곳이 4군데 있더라고요. 예. 그 4군데 뭐 평화유지군 등 파병한 군대에 대한 연장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더라고요. 내년 1월부터 그치. 연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군대들이 다 철수해서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렇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이 지금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한 6개국하고 이중과세 문제 협정이 있습니다. 비준동의안. 이건 우리 기업들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기업들은 가만히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 좀 실어줘야지 문재인 정부에. 또 그렇게 뭐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힘 실어주고 있지 않을까. 그럼 이런 좋겠어요. 싸움은요 초반 여론 싸우면서 나경원이 완벽하게 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식의 프레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사람들이 더 빠지게 만들어져서 저러고 또 생쇼하고 있네. 뭐 저 변명하고 있네. 왜 거짓말하냐. 이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생각이 있다면 나경원 대표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바꿀 힘이 없잖아요. 본인이 원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직 바꾸고 뭐 우선 단식도 하고 뭐든 바꾸고 이러면서 지금 나름은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나경원 대표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내일인가 의총 열어서 네, 네. 재신임 받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사실상의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 위에는 당 대표밖에 없는 상태라서 그 의사결정 당규대로 하면 지금 출마자 나왔으니까 경선해야 됩니다. 예, 강석. 당규대로 하면은 강석호, 유기준, 심재철까지도 지금 초사표를 던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니까요. 경선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자,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나경원과 황교안 두 사람이 가장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뭐지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게 여론이. 새날의 푸른 나무랑 비슷하네요. 푸른 나무는 대안이 대체 없어. 불가. 대안이 없어요. 그냥 그건 대안 없다고 어. 말하는 게 아니고 대체 불가의 독재예요. 아니, 우리가 바라는 독재. 나는 내 꿈이 뭔지 아세요? 방송 녹음만 켜놓고 밖에 나가 노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막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하고 놀아요? 심심해서. 너무 이제 요즘에는 일하고 싶지가 않고. 쉬고 근데 싶고. 제가 알아요. 훈아님이 왜 더 일하고 싶지 않은지. 그 노란 딱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노란 딱지가 너무 많이 붙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짜 일하기 싫을 것 같아. 어제는 방송이 통째로 날아왔어요.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방송 이렇게 날아가요? 생방송 중에 방송이 방이 폭파돼 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어. 그럼 그건 표현 때문에. 해킹? 해킹은 아니고 유튜브의 조치인데 아.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 당해보니까 어쨌건 어렵긴 하지요. 이제 그 부분은 뭐 아니 넘어가시고. 그래서 슈퍼챗이 필요해요.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좀 치사해요. 우리민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새날을 지켜야 돼요. 제가 새날은 진짜 깜짝 놀라는 방송이에요. 제가 다른 방송에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종편에 나가고 나면 주로 60대 이상의 어머니들하고 7, 80대 할아버지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스베이다에 나가면 또 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요 그룹이 반응한다 이렇게. 근데 새날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이 반응하세요. 예를 들면 이마트에 갔는데 네. 정말 전혀 이쪽엔 관심 없을 것 같은 엄마들. 예쁘게 차린 엄마들. 그다음 심지어 목욕탕에서 만난 70대 할머니가 새날을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답변 다 하셨잖아요. 전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평범한 보통 청취자들, 네. 애청자들이 아주 굳건한 동맹이에요. 그래서 슈퍼챗을 많이 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제 생일이니까 슈퍼챗 좀 싸주십시오. 진짜? 네. 왜 말씀 안 하셨어? 그 말 뭐하러 해? 나 슈퍼챗 좀 싸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날을 위하여 슈퍼챗. 자, 제가 좀 값이 없어 보이긴 하죠. 특별한 이벤트 하나 할게요. 그러시다면. 어머나. 자, 오. 그런 말씀 방송 중에 하시면 어떡해. 저 처음 들어봤어요. 휘파람으로. 네. 저 어렸을 때 가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인데요.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인데 어머니가 밖에서 돈을 보셨어요. 근데 바쁘시면은 아버지는 좀 병석에 계셨고 바쁘시면 생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생일을 진짜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때 나이에는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출을 했어. 일주일 동안. 생일 안 세줬. 그러니까 이게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싫은 건데.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누구 생일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축하를 해주려고 해. 저 너무 감동했어요. 휘파람 생축 파티. 와. 자, 그런데 진짜 생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뭘 그런 걸로 가출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서러움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의 일원인데 누군가가 생일인 걸 까먹고 지나가는 게 내가 힌트를 몇 번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식구가 다 지나갈 때 힌트를 줬는데 이게 핵심이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출을 해야지요. 그 후에 나는 누구 생일이라 그러면 무조건 챙겨줘. 네. 감동했어요. 넘어가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굉장히. 왜 이상하게 서로가 민망스럽네. 자, 여기서 컷. 자, 어쨌건 황교안이 이제 단식에 돌아와가지고 뜬금없이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청와대 앞에서 그러니까 당무를 보고 계시고요. 당사 없애도 되겠네 이제. 거기서 하면 되지. 그리고 전 사무총장이던 박맹우가 당직 다 일괄 사표를 내니까 이제 초선 사무총장 박완수 완벽한 친황 이게 그런 관계를 했잖아요. 저기 창원 시장할 때 창원지검장 요런 관계래요.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같은 때는 뭐 완전 친황 돼가지고 그러면서 전희경은 어떻게 발표하냐면은 이제 이 개파를 초월한 이런 인사를 했다고 딱 완전 친황 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김세현 의원 잘라내기 공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 때 아삼육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도 신선하지도 새로울 것도 없고 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말씀드리자면 그 주모 의원이 전략 본부장인가가 됐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에 첫 번째 쏴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최민희 의원 케이크 하나 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상황이야. 누가 봐도 좀 웃기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자기 그 당직으로 임명을 하고 김세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만약에 버티었다면 총선까지 굉장히 좀 써먹기 좀 어려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김세현 잘라내기 위한 당직 인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참 안타깝죠. 저는 어저께 이제 지역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다니고 있다 뉴스를 속보를 딱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우리? 진짜 저는 뭐 일괄 총사퇴 뭐 이렇게 그리고 막 하길래 멋있게 될 줄. 예, 옛날에 우리가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야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4시간 만에 똑같은 사람들 하고 야 근데 4시간 만에 발표한 건요 이미 안이 짜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시간 동안 어떻게 설득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 짜가지고 야 저 굉장히 천진난만한 그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뭐 이 비교는 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었으면요 어떻게든지 김세현 의원을 설득해서 아마 선대위원장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김세현 선대위원장 하면 우리 긴장하죠. 어렵죠. 예. 근데 안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렇게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 여의도 연구원장의 비중 때문에 최소한 사무총장 정도는 날려야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근데 김세현 쪽에는 뭐 특별한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김세현은 진짜 안타깝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혁신과 쇄신의 마지막 안간힘이었는데 지금 그게 외면 당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되려고 했는데 네. 어떻든 간에 네. 의도는 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의원직만 날아가는 상황.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거를 살릴 사람 딱 한 명 있긴 한데 못 살릴 것 같아요. 유승민 누구요? 전 대표예요. 유승민 전 대표가 김세현과 같이 뭔가 새로운 구상을 발표하고 내가 도저히 보수통합 뭐 등등으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뭔가를 하는 건데 그 또한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 이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본인들끼리는 뭐 친황 체제 구축, 강력한 리더십 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어리바리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꽉 쥐고 가는 거는. 근데 국민이 봤을 때는 단식도 웃기고 단식 이어가는 릴레이 단식도 웃기고 그 영상 보셨습니까만 그 황교안 대표가 정미경 최고위원과 깜짝 놀랐어요.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서러운 일이었을까요 그게? 아니 한 며칠 근데 굶은 게? 우리는 단식 많이 해봤죠. 그리고 그 2004년에 국가보안법 단식 때 그 천막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단식했는데 단식 10일은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4일째 아니에요? 정체고가 4일 하고 그렇게 서러워서 게다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그런 건 좀 아니죠 진짜. 그 사진을 또 왜 찍어? 좀. 그러니까 그게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 5일째 할 때 5일째 할 때 거기서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치고 들여다보게 만들고 밖에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나경원 연설하고 있고 5일째 거기 이미 누우셨잖아 이분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저게 뭐냐 싶은 그러니까 희화화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나경원 씨 등이 질러놓은 이 국회 후진화 선진화법에 따른 거지만 후진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비판은
108석이나 되는 정당이 어떻게 소수 정당이냐.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에 끼지 못하는 정당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신청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원내 협상의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고 시간을 그만큼 주었던 정당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테러 방지법 땐 그 테러 방지법 내용의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단지 야당 탄압이 아니라.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는 보편적 이익에 부합해야 돼. 공익에. 근데 보세요. 선거제도 개편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니까 비례대표 싹 없앤 270석 지역구만 하는 안 내놨죠. 완전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검찰개혁의 지지율이 초기에는 뭐 한 7, 80% 됐고 지금도 엄청 높아요.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의혹을 받아요? 아, 저 패스트트랙 때 저 자한당 의원들 그 잘릴 의원들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검찰과 손잡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나경원 대표, 황교안 대표 등등.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청이 가장 웃기는 대목이요. A 감찰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핵심 참고인이 뭐 그랬다고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참고인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계엄령 수사. 조현천이 핵심이라며 조현천이 미국에 있어서 조현천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조현천만 참고인이에요? 김관진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지금 검찰은 지멋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코드는 늘 일관돼. 자유한국당에 관대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일관돼. 그거는 뭐 서로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느끼는 동병상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출신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 기득권을 어느 쪽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자한당이나 검찰이나. 그러니까 서로 그 어떤 동맹. 근데 그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나경원은 아까 뭐 정치인분들에 따라서 선거제 통합 못 시키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 유치원 3법도 유치원 있었는데 3법 같아요. 근데 결국은 공수처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 공수처법 그렇군요. 음. 그러네요. 어. 왜냐하면 그 또 개인적인 수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제 검찰에게 코가 깨서 팔 다리가 다 지금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정도 그 말은 느낌?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말? 아니 그건 뭐 비유인데요, 뭐. 비유는 속담도 괜찮고. 아주 증오 혐오의 표현을 쓰면 안 된답니다. 증오 혐오의 표현.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나 엄청 조심스러워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증오 혐오의 표현을 막 쓰셨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아닌 다른 표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표현하지 않은 거. 근데 그 표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쨌든 그건 넘어가야 돼. 지금 이 이야기 계속하면 안 돼. 어제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유튜브가 정책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좀 심한 표현을 아예 방송 중에 날려버리는. 좀 무서워졌죠. 자, 계속 해보면 지금 이야기를 좀 빨리 진행할게요. 뒤에 할 이야기가 있어서. 네. 지금 그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요. 지금 봤더니 이제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 전에 유치원 3법에 다름이 아닌 그냥 똑같은 법을 내놓고 수정안이라고. 수정안이라고 내놨는데 대개 다 보니까 헌재 결정 이미 난 사항들까지 다 깡그리 무시했더라. 시설 사용료 같은 거 이름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게 황교안은 한유총의 고문 변호사였고요. 나경원은 한유총의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이해 당사자입니다. 네. 이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이 이슈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내일 지켜볼 일이다. 국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는 내일이 사실상 좌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